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건 바로 이 학교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가 죽었어요. 이렇게 유서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크게 됩니다.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그의 부모님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빵빵빵 알려지게 되자 그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가 그 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학생이 자살할 때까지 이 집에 당하는 거 몰랐나요? 자살할 거 진정 못했나요? 라고 했더니 이 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잘 모르겠지만 괴롭힘 당한 거는 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 근데 집단 괴롭힘이라고 해도 그냥 동료 친구들끼리 그냥 프로레슬링이나 그냥 뭐 심부름 조금 시키는 그 정도였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 교장이란 사람이 실제로 말한 거야. 이렇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냥 친구들끼리 프로레슬링이나 심부름 시키는 정도였다. 괴롭힘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베이스는 뭐야? 이짐에 당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프로레슬링 놀이나 심부름 정도라고 표현했던 이 교장은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 사건이 터지고 수습할 때 이런 얘기를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감이라는 사람도 그 아이가 시카가와가 폭행을 당하는 걸 직접 목격을 했었고, 자, 직접 학생에 관여하는 일이 적은 교장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도 그래, 뭐 억지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자,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그 이짐에 당하는 사람들,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가 너 괴롭힘 당했니? 라고 했을 때 자신이 괴롭힘 당한 거를 더 부풀려서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어떻게든 정말 있었던 사실만 말하거나 아니면은 10개 중에 한 7개 말하거나 그 정도예요. 다 부풀려서 말하지 않아. 괴롭힘을 과장하는 게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대로 괴롭힘 당한 사실을 말하면, 왜냐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너무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야. 자, 그렇게 굴욕적인 괴롭힘을 계속 당한 그 시카가와 군이 1월 30일에 친구들이 자꾸 가방을 들게 한다. 뭔가 뭘 시키는 걸 자꾸 나한테 부탁한다. 라든가 약간 이렇게 비교적 가벼운 괴롭힘,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만 선생님한테 말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담임 F 교사는 어떻게 했냐. 시카가와가 자살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굴욕감을 견딜 수 없었던 게 아닐까요? 정신적으로 늘 풀이 죽어 있었고 내성적인 아이였으니까요. 뭐 어느 쪽인가 하면 마음이 약한 아이였으니까. 동료들이, 친구들이 뭐 심부름 시키고 뭐 함께 장난치면서 소란도 피우고 뭐 그냥 그렇게 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언의 뭔가 정신적인 압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때리거나 차고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경우는 적었어요. 그리고 시카가와 군도 니야니야 헤라헤라 시테이다 라고 말해. 시카가와 군도 희죽희죽 거렸어요. 라고 선생님이 말한 거야. 담임 선생님이. 애가 웃었다. 니야니야 헤라헤라 시타있다. 희죽희죽 배실배실 웃었어요. 때리고 차는 경우는 적었어요.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적었다고 해요. 함께 소란을 피우고 동료들이 심부름을 시키고 장난을 많이 치기도 했는데 이런 게 정신적인 압박이었던 것 같다. 왜? 걔는 마음이 약하고 풀이 늘 죽어있는 애였고 내성적인 애였으니까. 그리고 장례식 놀이에 대해 물었어요. 선생님이 사인을 했잖아, 거기다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담탱이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나쁜 새끼가, 그냥 그거 애들이 소꿉놀이처럼 그냥 장난으로 유행했던 거여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라고 해요. 소꿉놀이가, 그런 종류의 놀이가 유행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월 5일 이 자살한 게 밝혀지고 2월 5일날 이 담임이 학생 전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시키시에, 그 종이에 내가 서명한 거 그거 안 썼다고 해라. 그거 쓴 거 비밀로 해줘. 라면서 아이들의 입막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F 교사도 나는 거기서 어떻게 느꼈냐면 그 시카가와 군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선생님이 자기 주장을 하고 뭔가 자신의 의견을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그런 강한 아이가 되자, 서로 힘내자라고 했잖아. 나는 이 서로 힘내자에서 약간 뭔가 느꼈는데 역시나 이 선생님도 힘이 없는 선생님이었어요. 왠 줄 알아? 그 시카가와군을 괴롭혔던 그 주범 있지. 그 집단 괴롭히는 주범들 있지. 이 주범들이 이 선생님을 때린 적이 있는 거야. 조용히 해라고 했는데, 주의를 줬는데 이 선생님을 때렸어. 나쁜 새끼들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 학생 중 한 명이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대요. 갈비뼈를 다친 적이 있대. 그 이후에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되게 만만하게 본 거야. 맨날 학생보다 약한 새끼. 우리가 만만하게 봐도 되고. 그런 선생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수업 중에 애들이 막 떠들잖아? 애들이 막 떠들어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계속 칠판에 글 쓰고 그랬던 선생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뭔가 주눅이 들어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파워를 못 썼던 거지. 자, 그러면 그러다가 이 사건이 제가 8년 동안 이 재판이 계속 연결됐다고 했어. 그 뒤에 이거보다 더 열받는 사건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 이 반에 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8년이나 지나서야 인터뷰를 합니다. 대체 왜 괴롭혔는지 직접 들어보실게요. 자,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실게요. 寄せ書きをしたことを8年経った今でも後悔しているという。 자, 8년이 지난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동급생이죠. どっからどうやって始まったのか分かんなくて、考えても分かんねえな、なんでああなっちゃったのかと思って。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대체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最初入った時はみんな普通だったのになと思って。 이 말이 좀 마음이 아픈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모두 다 그냥 평범했는데 楽しい休み時間なくて、ほとんど修羅場。 즐거운 쉬는 시간이 없었고 거의 아수라장 같은 どうやって生きているか、これが問題だみたいな。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다 그런 거 같은. 教師だって言えないし、先生とも言えないし、ただの人みたいな。 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람? 昔のままじゃなくて、今 자, 이게 뭐라고 했냐면 8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는 건 の自分が昔のままじゃなくて、今の自分が戻って、そのことを戻ってれば助けた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 자, 8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고 했더니 예전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으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도와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このままの自分のあれなら多分言えたかもしれないみたいな。 지금의 저라면 아마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多分自分の人生が終わってあの世に行って、多分獅子に会って獅子と話して、で向こうがそうだったんだって言った時には多分消えると思う。 자,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거야. 당신의 마음의 괴로움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내 인생이 끝나고 죽고 나서 그 다음 생에 가가지고 다른 어떤 생에 가면 얘가 시시라고 불러. 시키가와를 시시라고 불렀는데 그 시키가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소다딴다. 그랬었구나. 라고 말할 때 그때는 아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해. 죽어서 시카가와를 만난다면 그가 그랬었구나 라고 말하면 그때는 내 괴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要はもう葬式ごっこに加わったことは加わったから 장례식 놀이 때 가담한 건 가담한 거니까. 自分だけ何もやってないとも言えないから 나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鹿川君のこれで罪滅ぼしっていうのは甘いって言われるかもしれないけど 시키가와 군의 뭐 이것으로 속죄를 한다는 것은 뭐 가볍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これで本当にいじめの問題で獅子が許してくれるんならこれも罪滅ぼしかなと 자, 이렇게 말해요. 시카가와 군에게 이것으로 속죄한다는 것은 가볍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정말로 이짐의 문제로 시시가 용서해 준다면 시카가와 용서해 준다면 이것도 속죄이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8년 뒤에 말한 거야. 그는요 주범자가 아니었고 그냥 방관자였어요. 방관자였지만 그래도 그도 그의 괴롭힘에 같이 일조를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자, 시카가와 군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월 12일 날 이 A반, 그러니까 그 시카가와 군의 바로 옆반 2학년 B반에서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B반, 당시 L이라는 남성이 있어서, 남학생이 있어서 14살짜리. 그 L이라는 남자가 수업 중에 그 이과 교사의 주의를 받은 거야. 야,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주의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 L이라는 남자애가 앞자리에 있는 M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야, 이씨! 갑자기 혼난 건 지인데 갑자기 앞에 있는 M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야, 너는 이제부터 시카가와 2세야. 알았어? 라면서 이런 말을 했대. 너도 시카가와처럼 자살해. 죽어버려. 라면서 야, 일로와. 나랑 싸워보자. 라면서 막 이렇게 한 30번에서 40번에 이렇게 소리를 막 질렀대. 계속. 야, 자살해. 나랑 싸워보자. 막, 야, 막. 넌 제2의 시카가와야! 말면서 막 30번에서 40번 정도의 막 소리를 지른 뒤에 갑자기 다시 또 다른 N이라는 학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은요, M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고, M이 계속 맞고 있잖아, L한테. L을 계속 때리고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교사는 그저 수업 시간에 칠판을 계속 필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상관하지 않고 칠판에 계속 글씨를 썼대. 인간이야? 그러니까 열받죠. 자, 맞다가 참다 못한 M은요, L이랑 같이 이제 맞짱을 뜨기 시작합니다. L을 막 때리기 시작해. 그런데 이때서야 교사가 비로소 M을 말려요. L이 아니라 M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이 선생님한테 이래. 선생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진짜 너무해요. 나 L 이 새끼 죽이고 나도 자살할 거야! 라고 하면서 칼을 사오겠다며 학교 교문 앞 300m에 있는 철물점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너무 당황해서 M을 뒤쫓아가기 시작했고 철물점 앞에서 M이랑 하지마 이러면서 학생이랑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뭐 말다툼이나 말리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연치 않게 경찰관이 찾아내고 이 사건이 그렇게 마무리돼요. 그리고 이 학생 L이라는 학생, 그 학생을 때린 학생은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되었죠. 자, 시키가와 군의 유서로 지목된 2명의 학생이 있었죠. 그게 그 주범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자업자득이지, 나쁜 새끼들. 그래서 그 둘은 솔직히 이 시키가가 죽을 줄은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둘도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칸사이 지방에 있는 어떤 종교단체
모토야마라는 곳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종교에 빠진 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비난받은 건 비단 그 학생들 가해자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 죽은 시카가와 집에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뭐라고 오는 줄 알아? 아니 어떻게 애가 왕따 당하는 걸 몰라요? 부모 자격이 있어? 그런 가정이라면 애가 자살하는 게 당연하지. 히로후미가 죽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잘됐다. 막 이러면서 시카가와 집에도 이런 익명의 전화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모를 수가 있냐. 아이가 죽은 건 당연한 일이다. 죽어서 잘됐다. 걔가 죽은 건 너무 잘된 일이다. 죽어서 더 편할 거다. 막 이런 전화들이 막 오기 시작해. 인간들이 아니지 않아? 어떻게 이러지 사람들이? 자, 사건으로부터 2개월이 지났어요. 도쿄도 교육위원회는요, 담임이었던 F 교사가, 이 교사가 좀 문제가 있었어. 무단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까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면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한 것까지 걸려갖고 면직이 돼요. 그리고 교장, 교감, 그리고 이 시카가와 장례식에 참가한 4명의 교사들에게도 감봉 처분이 내려져요. 그러면서 이 교사들이 나중에 하는 변명이 뭐였냐. 그냥 단순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와 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행정 측은요, 그것을 이즈메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롭힘, 왕따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단순한 싸움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감봉 처분만이 내려진 겁니다. 자, 징계된 교사 중에서 교장 그리고 2명의 교사는요, 사실 그 담임도 그랬고 정년이 몇 년 안 남았던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몇 년 안 남은 정년을 기다리지 않고 3월달 아이가 죽은 그 다음 달에 바로 퇴직을 해버립니다. 자, 4월 경시청과 관할 경찰서는요, 평소 시카가와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했던 16명의 학생들을 상해와 폭력, 그런 행위로 불구속 입건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해피엔드인 것 같죠? 잠깐 기다려봐요. 자, 6월 시카가와군의 부모가 이제 도쿄구에 앞서서 집단 괴롭힘에 가담했었던 A와 B, 그러니까 그 주범 애들, 그 애들 부모님을 상대로 그 2,20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 그리고 그 부모를 상대로 2,200만 엔,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청구를 해. 그래서 9월 도쿄 지방법원은 이에 관련돼서 일단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주범이었던 학생 A와 B를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요. 보호관찰 처분.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지. 어떻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실제 시카가 부모님과 그 재판,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렸던 그 재판에 그 입장하는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입니다. 자, 1991년 3월 27일 도쿄 지방법원은요, 집단 괴롭힘과 자살과 인과관계, 그러니까 엄청 좀 시간이 지난 거야.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단 괴롭힘의 존재 자체도 부정을 하는 판결을 내려요. 그냥 장난, 우발적인 싸움, 동료들 간의 암묵적인 양해사항 위반, 그리고 약간 이런 조리를 약간 그런 친구들끼리 약간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한 행동, 아이들끼리 보이지 않는 룰, 약간 그런 곳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집단에는 계속적인 집요한 아주 잔혹한 괴롭힘이라는 색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교장, 교감, 담임, 양호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교원들까지 출석합니다. 그리고 집단 괴롭힘의 존재와 그것들을 반박하는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부정하는 걸 증언하기 시작하죠. 자, A와 B, 그 주범이었던 A와 B의 집단 따돌림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카가와는 가족 사이의 문제가 더 컸어요. 라고 합니다. 가족의 문제가 더 컸고, 아니 그 유서에다고 거기서 빠가나코토 스루노 야메로라고 했잖아. 그 유서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유서에 보면은 바가나코토 스루노 야메로라고 되어 있어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라는 말이 있는데,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해. 너희들도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바가나코토 스르노 야메로라고 하는 것은 시카가와의 부모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카노야츠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희생돼서는 안 되잖아라고 쓴 그의 유서 있잖아. 호카노야츠라고 되어 있던 그거는 그의 여동생을 뜻하는 거예요. 라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이런 말 했었죠. 그가 잠깐 가출했을 때가 있었는데 왜 가출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어. 근데 이걸 보면은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빠가 무서운데 아빠의 고향을 찾아가냐? 말이 안 되지. 앞뒷말이 안 맞죠. 그래서 다 교장, 교감, 담임, 모든 교조 다 짜고 치는 곳이면 집단 괴롭힘은 없었다. 그건 다 시카가와 집안 사정이다. 부모님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게 부모님을 죽여요. 정말 아이를 2번 죽이는 거 아니니 이거는? 그러면서 그렇게 호카노야츠와 다른 놈은 여동생이라는 듯이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서는 시카가와 군에게 벌어졌던 폭행은 이지메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는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로 볼 수 있다. 자살을 애초에 막을 수 있었던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학교에는 책임이 없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살 직전 폭력이 있었지만 이거는 이즈메가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야? 난 이해가 안 돼. 그 장례식 놀이가 어떻게 에피소드야? 난 정말 물어보고 싶어. 그 검사나 변호사한테 아니 그럼 네 새끼가 만약에 학교에서 똑같은 일을 당해서 너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칠 수 있는 건지. 네 애가 똑같은 그 짓을 당해도. 폭행을 이즈메로 볼 수 없고 장례놀이는 하나의 에피소드다. 이즈메는 없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애초에 막을 수 있었던 건 학교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학교의 책임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살 직전에 그 8명이 폭행을 하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 그 피 묻은 셔츠를 집에 놓고 가방이 돌아가는데 그 운동장에서 또 어떤 3학년 선배한테 맞았던 그거 빼고 그거는 문제가 있어. 그것만 책임을 문 거예요. 그래서 시카가와 군이 부모님이나 학교에 요구했던 처음에는 록센만 원을 요구했대요. 6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파기시키고 400만 엔만을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이 떨어지고 나서 그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부모님의 마음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부모님이랑 인터뷰를 한 거야. 그게 어머니예요. 気持ちの整理ができてませんので、ひろふみにはもうちょっと後じゃないと報告できません。 지금 너무 기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히로미에게는 나중이 아니라면 지금은 보고할 수가 없어요. そうでしょうね。まるで本当に 아버지. 心のないね、冷たい心のないね、冷たい 다시 보여줄게요. まるで本当に心のないね、冷たい判決で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정말 마음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인정이 없네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재판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차가운 판결입니다. これから起こり得るいろんな事件にも何ら我々が示してあげることできないような冷たいもっと温かいものであって欲しかったですね。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정말 마음이 없네요. 마음이 없는 판결입니다. 너무나 차가운 판결입니다. 마음이 없는. 이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도 뭐랄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없는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뭔가 차가운 그런, 저희는 좀 더 따뜻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今日の判決の中で葬式ごっこをね、ひろみ君が当時、自分に対するこれいじめと受け取っ
寝ていたと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りましたね。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재판에서 그 장례식 놀이가 그 히로우미 군이 이지메를 당했던 것이라고 인정되지 못했는데요. むしろ一つのエピソードと 오히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それを気になってどう思われます？ 그거를 듣고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또 어머니가 それは一番博文が残念に思ってることだと思います。 그건 가장 우리 히로우미가 그 점이 가장 우리 히로우미가 가슴 아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ふざけとかエピソードでは絶対ありません。あれは絶対にいじめです。いじめの何者でもないと思います。みたいなね。はい。 자, 장난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이지메입니다. 이지메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라는 게 이제 어머니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인터뷰에서는 조금 길어가지고 못 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심경을 안고 이 재판을 계속 몇 년간 이어갔던 이유는 이 재판을 통해서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무런 불안감을 안지 않고 그저 편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 사건을 계기로 뭔가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또 다른 재판이 나요. 그래서 이 재판이 8년간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말이 나왔을까요? 자, 1994년 이 사건에서 또 3년이 더 지났죠. 1994년 5월 20일 도쿄 고등법원은요. 집단 괴롭힘은 통상인이면 굴욕감,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집단 괴롭힘이 아니라면, 그렇잖아. 그래서 괴롭힘의 사실과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쿄도구 동급생 그 주범 2명과 그리고 그 이외 4명에게 1150만 엔의 지불을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억 2천만 원 정도에 되는 돈을 명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2월 재판은 결국에는 그 기나긴 싸움이 결국 끝났어.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왕따 사건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갖고 봤는데 이 아버지가 다른 아이가 왕따를 당해서 또 이렇게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아버지가 시카가와권 아버지가 어떤 그런 그룹을 만들었어. 그래서 왕따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약간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모님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협회 같은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이렇게 우리 아들과 똑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에 좀 더 따지고 뭔가 법적으로 뭔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2월 3일 이 카가오군의 사체는요. 이와테현 이시도리아초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시카가와군의 장례식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여고생이 이런 교복을 입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말해. 오빠 가지마. 오빠 가면 싫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거든. 그 영상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유서인데 이키치고쿠 때 이것도 쓰라이 데스네.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지옥이라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라고 하시는 거야.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どうしようもないですよ。 뭐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助けられたかったね。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주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泣くなよもう。 울지마 뭐. 肉体的な暴力の他に担任教師も参加しての葬式ごっこ。 담임 선생님도 왔어. 선생님 4명이 왔다 그랬죠. 教師が追悼の言葉に署名までしていた。
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ですよ。助けられなかったね。 아, 도와주고 싶었다, 도와주지 못했다,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 아버지의 죄책감이. 왜 이 죄책감은 가족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동생이 야다, 언니짱, 뭐 이까나이데 야다 라면서 오빠 가지마, 가면 싫어 라면서 울면서 관에 매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시카와군의 6월은 5일 저녁에 도쿄에 있는 나카노쿠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카노쿠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가지고 뭔가 남일 같지 않고, 그리고 어저께 그 왕따 우리가 소통방송 하면서 어저께 유튜브에서 왕따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굉장히 안 좋은 왕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왕따를 당하고 뭐 위장병도 얻었었고, 그리고 막 사람들 만났는데 눈도 못 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피해자들은 항상 주눅 들어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데, 가해자들은 반면에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아무 죄가 없어요. 더 고개 들고 당당하셔도 되고, 제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또다시 보복을 해? 그러면 또다시 신고해. 또 보복해? 또 신고해. 계속 하는 거야. 죽을 때가 네가 돼 내가 돼 한번 해보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신고를 꼭 하시고, 꼭 정당함을 꼭 쟁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론 무섭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맞서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안 그러면은 그 새끼들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잖아.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고 집에서 이렇게 숨어있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딴 새끼들 때문에 당신의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죽이고 계십니까? 당신은 그보다 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진짜 니네 새끼들도 똑같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게다. 니네 새끼들은 너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왕따를 당할 거다. 너도 한번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네가 한번 당해봐야지 남이 아픈 것도 알지. 아주 남을 왕따 시키는 새끼들은 아주 그냥 다 사지를 찢어놔야 돼. 아주 그냥 똑같이 왕따를 시켜놔야 돼. 아주 아주 그냥 어서 그 못 배워먹은 아주 나쁜 새끼들, 아주 의퇴 나쁜 새끼들. 그래서 어저께 그런 왕따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고, 저도 그런 한 명의 피해자로서 우리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말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딴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들 때문에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는 무조건 그대들의 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조금 많이 무겁고 가슴 아프고, 결국에는 뭐 판결이 났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돈으로는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낼 수 없잖아요. 그 부모님의 심정과 그 가족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 13살짜리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른이 돼도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 건지를. 혹시나 내 주변에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뭔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관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다른 사람들도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발 방관하지 마세요. 방관하는 사람들도 정말 나쁜 거예요. 제발. 난 아직도 기억해. 내가 왕따 당했을 때 주변 애들이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을. 작은 손길이 정말 큰 뭔가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좋아요랑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